사람 냄새 나는 정치인 이야기. 1장. 충청남도 금산. 지금도 인삼으로 유명한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자랐습니다. 정청래.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건사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소녀는 일찍이 삶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멀었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해가 중천에 떠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꽁꽁 언 손을 호우 불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기억, 여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걸었던 기억.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만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정청래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움은 인생을 바꾼다는 것. 부모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해야 산골을 벗어날 수 있다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낡아 너덜너덜해져도 그 책을 붙들고 공부했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나중엔 백열등 불빛 아래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던 날들,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던 여름방학, 추석이면 온 동네가 모여 윷놀이를 하던 그 따뜻한 정. 가난했지만 그 시절에는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쌀 한 마리라도 나눠주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청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배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며 그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정청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금산 산골 소년이 서울의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셨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언젠가는 고향에 보답하겠다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 정청래는 점점 멀어지는 금산의 산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배움이 나를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그렇게 금산의 산골 소녀는 서울로 향했고, 그 여정은 훗날 국회의원이라는 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그곳에서 배운 사람의 마음이 그의 정치 인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장. 대학에 입학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잠시. 1980년대 한국의 취업 시장은 청년들에게 가혹했습니다. 학력도 중요했지만 연줄과 배경이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금산 산골 출신의 특별한 인맥도 없던 정청래에게 취업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잠시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대졸자가 현장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정청래에게 그 시간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장 현장에 서면서 그는 비로소 노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생산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동료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선배들. 그들은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금은 적었고 휴식은 부족했습니다. 산업재해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청래는 그곳에서 부당함을 목격했습니다. 경영진의 횡포, 불합리한 근무 조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 그 시절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그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조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했고 겨우 취직을 해도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정청래 역시 그런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접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선배들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단순히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드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80년대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던 시대였고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청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거리에서 전경들의 방패와 마주하며 그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얼마나 피땀으로 쟁취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장을 떠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사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노동 문제, 민주화, 인권, 이런 주제들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치의 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정청래는 공장 노동자에서 운동권 청년으로, 그리고 정치를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함과 청년 실업의 현실은 훗날 그의 정치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사람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그것이 정청래가 꿈꾸는 정치였습니다. 3장 2004년 정청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마포구 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그는 당선되었습니다. 금산 산골 소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렵게 공부시킨 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청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포구 을은 홍대 앞, 상수동, 합정동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홍대 거리가 있는가 하면 오래된 주택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임대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까지. 그는 의원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민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어르신은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정청래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랐고 세율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셨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골목길 가로등이 고장났다며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밤에 너무 어두워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정청래는 즉시 구청에 연락했고 일주일 만에 가로등이 수리되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주민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 밀착형 정치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작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호소였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줄어들고 이대로 가면 골목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청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지역 상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독거 어르신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마포구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좁은 단칸방에서 쓸쓸히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정청래는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직접 떡을 들고 가셨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청래는 국회의원이 단순히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세금 문제, 가로등 고장, 상권 보호, 독거노인 돌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의정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때로는 거리 유세를 하며 직접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정청래는 국회의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정치는 화려한 수사나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민생 정치였습니다. 사장. 정치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정청래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4년 처음 당선된 후 2008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마포구 주민들은 그를 믿어주었고 그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는 낙선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던 날 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년간 지켜온 의정활동이 한순간에 멈춘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정청래 자신도 허탈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낙선 후 그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정치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원 배지를 떼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카페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낙선은 끝이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니어 세대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정청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고민에 답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정청래는 다시 마포구 을에 출마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낙선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했습니다. 화려한 공약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시 한번 그를 선택했습니다.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정청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것, 주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주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낙선과 재선. 그 과정에서 정청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한 번의 쉼표일 뿐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 많은 시니어들이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정청래의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5장. 정청래 의원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특히 SNS 활용에 능한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그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SNS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정치인들은 젊은 보좌관에게 맡기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글을 쓰고, 직접 영상을 찍고, 직접 댓글에 답합니다. 이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정치 현안을 설명하는 영상도 있고, 지역구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말투는 직설적입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할 말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사이다 같다고 표현합니다. 답답함을 뚫어주는 시원한 한마디. 페이스북에서는 더욱 활발합니다. 거의 매일 글을 올리며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정치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눕니다. 어제 먹은 음식, 주말에 만난 사람들, 책을 읽고 느낀 점 등.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정청래는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대본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는 피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소통의 공을 들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정치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 직접 들어야 한다고. SNS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만나려면 의원실에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SNS 팔로워 중 상당수가 60대, 70대라는 것입니다. 보통 SNS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청래의 콘텐츠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말투와 주제가 그들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운 정치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복잡한 법안도 일상의 예시를 들어 쉽게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세금 문제를 설명할 때 장바구니 물가를 예로 듭니다. 연금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노후 생활의 어려움을 먼저 공감합니다. 또한 그는 시니어 세대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노후 복지, 의료비, 연금, 일자리. 이런 주제들은 60대에서 70대에게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정청래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콘텐츠는 시니어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의 말하기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는 긴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풀어냅니다. 적절한 유머를 섞고 때로는 감정을 실어 말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기쁠 때는 기뻐합니다.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정청래의 SNS 소통은 단순히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 철학의 연장입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SNS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말 잘하는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비밀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6장 마포구을. 이곳은 서울에서도 독특한 지역입니다. 홍대 앞에 젊음과 활기가 있는가 하면 오래된 주택가의 고즈넉함도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 지역을 대표하며 가장 주목한 것은 도시형 시니어 문제였습니다. 농촌의 노인 문제와는 다른 도시만의 독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좁은 원룸이나 낡은 빌라에서 홀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정청래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워서 힘들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다고. 정청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참석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마포구는 홍대 앞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업화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작은 가게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섰습니다. 한 어르신은 40년간 운영하던 구멍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골목의 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청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오래된 상가와 골목 경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마포에는 수십 년 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선호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재래시장은 생활의 일부입니다. 정청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시장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오래된 가게들이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청래는 지역 어르신들과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국밥집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물가가 어떤지, 병원비는 얼마나 드는지, 자식들은 잘 사는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안에 어르신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쓸모없어지는 느낌이라고.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돈을 벌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든다고. 정청래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시니어 적합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급식 보조, 공원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등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마포구 을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청래는 도시형 시니어 문제의 복잡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외로움, 소외감, 무력감, 이런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7장. 정치를 하다 보면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강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당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인기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지받지만 다른 쪽에서는 비판받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숙명입니다. 한 예로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지지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를 막고 주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다주택자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청래를 비판했고 SNS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젊은 부부들이 많았고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일부에게 비판받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말합니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정책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정청래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태도가 때로는 완고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인의 소신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비판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청래는 말합니다. 지지자들의 응원에서 나온다고. 힘들 때마다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고 SNS에 올라오는 응원 메시지를 읽으며 힘을 얻는다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또한 가족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의 정치 활동을 지지합니다. 힘들 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가장이고 아버지입니다. 소신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청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판과 논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많은 시니어들이 인생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소신을 지키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옳은 일을 하다 오해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나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 정청래의 정치 철학은 바로 그것입니다. 8장. 세월이 흘러 정청래도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 변화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이제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정치를 지켜보는 세대입니다. 정청래는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시니어 정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인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노후 복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평생 일하며 나라를 일으켰지만 정작 노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미안합니다. 정청래는 기초연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노인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재 노인들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료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 매달 적지 않은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은 큽니다. 정청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흔한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낡은 집에서 최소한의 난방도 없이 추운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 전세 사기를 당해 집을 잃은 어르신들. 정청래는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정청래는 시니어 적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이 차별 없는 채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청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늙어가는 정치. 정치인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시니어들의 고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인생 60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인은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젊었을 때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주는 지혜도 소중하다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정청래는 앞으로도 마포구 의뢰 주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든 청년 세대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는 종종 생각합니다. 금산 산골에서 태어난 소년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 선생님들의 가르침, 동료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정청래는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60부터는 국민과 함께 늙어가는 정치. 정청래가 꿈꾸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그는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납니다. 시장에서, 노인정에서, 동네 카페에서 사람 냄새 나는 정치인으로 남기 위해. 그것이 금산 산골 소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잊지 않는 초심입니다.